나이나 우리 형님 나이나 비슷해요. 예, 반갑습니다. 매칭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오늘 모처럼 뒷산에 올라왔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 참, 여기도 있다. 이 뒷산이 풍경이 너무나 정겹습니다. 이렇게 좋은 뒷산을 참 올라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뒷산을 이래 바라보면서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이렇게 정말로 멋있는 내가 사는 이 도시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위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저출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저출산이 지금 우리나라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개하고 또 분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기,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일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볼 것이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느낄 것이다.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생각할 것이다. 그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기장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쳐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있어야만이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있고,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일기장은 누가 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자신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기록하는 것, 그게 바로 일기장입니다. 그때 내가 나를 볼 수 있다고 나는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기장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은 일기장의 분석과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기장의 분석과 체계. 이 일기장이 한 권, 두 권 쌓여갈 때는 이 일기장이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기장이 한 5권 이렇게 쌓이게 되면 거기에서 일기장은 스스로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체를 드러냅니다. 그 모양과 형체, 이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일기장이 참 밋밋하고, 일기장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공책에다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는 것 같아도, 이 일기장이 5권, 6권 이렇게 쌓여갈 때일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기장이 체계와 분석을 드러냅니다. 체계와 분석. 나는 키가 180이 넘는 남자가 있어야 돼.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과연 키가 180이 넘는 남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재산이 한 5억은 있어야 돼. 아파트를 남자가 그것도 새 아파트를 해가 와야 돼. 인서울 서울대 나와 인서울 서울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이야기하게 되고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쳐다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하나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 인서울 4년제 대학교 나와야 돼. 아파트 새 아파트 가져와야 돼. 뭐 현금 5억 정도는 있어야 돼. 키는 180 정도 돼야 돼. 배가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수치로 나열을 해보면 우리나라 1%가 아니고 우리나라 0.1%가 됩니다. 우리나라 0.1%의 남자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여자를 사귀려고 하면 그 여자 또한 0.1%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성공 확률은 0.01%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은 기혼자들이 나이가 50, 60이 먹어가는 기혼자들이 아비가 내가 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새 아파트 사주고 차 사주고 돈도 한 현금 1억 주고 우리 아들이 인서울 사는데 나오고 키가 180이 되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는 여도 그 정도는 해와야 돼. 그게 아니면 딸 절대 못 줘. 우리 기혼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나이가 30, 40이 다 돼가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일기장을 쓰면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일기장을 쓰면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무지한 얘기고 가짜는 얘기인가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맞고 정말로 자기에게 좋은 짝이 누군가를 바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일기장의 힘은 이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나에게 맞고 나에게 크게 부담 가지도 않으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를 책임질 남자를 찾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석과 체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석과 체계. 일기장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시청하시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거짓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으며 내 허황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고 낄낄거리자고 이 이야기를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없는데 하나가 어떻게 하나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하나의 이야기는 3000년 전 우파니샤드의 야자발키아와
까떠야야니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아수르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말하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경전입니다. 기독교의 경전도 불교의 경전도 그 어떤 것도 이 우파니샤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 역시 이 우파니샤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 여러분들도 공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여자에 편중되어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남자에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기에 이것은 남자의 일기요, 이것은 여자의 일기요 하는 개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 절대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비록 던지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30평짜리 새 아파트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일본 여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새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도 왕창 받아가지고 우리가 새 아파트를 사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지금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국제 결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얘기합니다. 결혼식, 그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거 뭐 하는 건데?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져야 돼? 왜 그렇게 부질없는 짓을 하지?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돼? 그냥 간단하게 양가 부모 모셔놓고 친구 몇 명 앉아놓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디 안 돼? 여러분,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러와야 되고 결혼식장에 오지 않는 친구는 원수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측이 사세가 이만큼 되니까 너희 측이 사세는 형편없어. 그렇게 깎아내려야 되고. 왜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일본 여자들이 결혼할 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이 열심히 생활하면서 둘이 단칸방에서 열심히 버니까 그 저축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여자는 대출을 내가지고 한국 신혼부부는 대출을 내가지고 거대한 새 아파트를 사고 빚에 짓눌려가지고 삽니다.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안정되고 누가 더 기쁨이 더 쌓이고 누가 더 자산이 안정되게 늘어날까요? 우리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 얘기 나왔으니까 떡 얘기도 좀 할까요? 단칸방에 있는 신혼부부가 떡을 많이 치겠습니까? 30평짜리 넓은 방 3개짜리에 있는 그런 신혼부부가 떡을 많이 치겠습니까? 신혼부부한테 방 3개짜리 새 아파트가 왜 필요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방 3개짜리 있는 넓은 새 아파트에 있는 신혼부부가 행복도가 높겠습니까? 단칸방에 있는 신혼부부가 행복도가 높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혼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기혼자들도 나의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합니다. 떡을 많이 쳐야 행복이 늘어나고 떡을 치는 만큼 애정이 늘어나고 떡을 치는 만큼 서로 사랑하고 떡을 치는 만큼 서로 믿음을 가진다고 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떡은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끈기와 인내력을 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냥 불리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작은 이어짐,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길을 써야 됩니다. 이 길을 쓰지 않으면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뒤틀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참 이렇게 또 이제 천천히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오늘 간단하게 이 일기 체계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나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나요? 여러분 정열적으로 살고 싶나요? 그렇게 하려거든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면은 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참 환갑이 넘어서 내가 도대체 뭔 짓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참 피곤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집의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비싼 기념품 사지 말고 그냥 막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거나 또 하나 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떡을 쳐봐야 이 여자가 정말로 내가 한평생 해야 될 여자인가, 또 떡을 쳐봐야 이 남자가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영원히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영이 그냥 숫자 0입니다. 그 0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 여자 참 멋져. 이 여자 정말 좋아. 네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 0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숫자 0이 얘기하기를 이 남자 정말 좋아. 이 남자 참 든든해. 이 남자 참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참 부드러워. 믿고 100년 해로 해라. 이렇게 0이 이야기를 합니다. 0은 숫자 0입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니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기혼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불가능이 있다 해도 가능으로 만들어야지요. 그 순서가 무서워서 일을 못하면 됩니까? 그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틀리죠. 기혼자가 애들하고 같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밤이고 낮이고 부지런히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그리고 박아야 사랑도 두꺼워지고 행복도 더 두터워지고 애정도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비밀입니다. 이 영에는 누적, 체적, 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이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어디 있나요? 바로 이것이 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선을 보고 있는 이 기둥이 원, 이것이 영입니다. 이 영은 바로 모든 나무들이 둥급니다. 이 둥근 나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무 기둥이 사각형으로 된 걸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 기둥이 삼각형 나무 기둥을 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무 기둥은 소나무도 굵고 둥글고 떡갈나무도 둥글고 모든 것이 다 모든 나무가 다 둥급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둥근 원에서는 가장 많은 누적과 용적과 체적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둥근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영이 있습니다.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박아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인데 네,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곤합니다. 네, 왜 피곤하냐? 내 청춘 남녀가 이렇게 떡이 박는 떡이 떡을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모르겠는데 내 우리나라 참 피곤하다고 내 생각합니다. 청춘 남녀가 이 치는 떡이 뭔 떡이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떡을 치는데 뭔 떡인지 모르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 떡집 사장이 납작한 떡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쳐대고, 점심 때 납작한 떡에다가 콩가루 발라가 쳐대고, 저녁 때 납작한 떡에다가 찹쌀가루 얹어가지고 또 쳐대고, 이래도 쳐대고 저래도 쳐대고, 밤이고 낮이고 이 떡집 사장이 떡을 쳐대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러고 내 이 기혼자 여러분들은 떡이 아니고 박는 거라고 했는데 뭐 떡은 애들이 낳고 뭐 그렇고요. 우리 기혼자 여러분 좀 일 좀 합시다.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아니 우리 순사가 그렇게 무서워요? 일 좀 합시다. 일 좀. 밤이고 낮이고 좀 박으세요. 우리 친구들 얘기합니다. 마누라 곁에 가본 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기억이 없다. 또 딴 친구는 얘기합니다. 마누라 곁에 가본 지가 3년 됐나 4년 됐나. 내 사리가 이놈도 한가마 나오겠고 저놈도 한가마 나오겠고 이 뭐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혼자 여러분, 애들 탓하지 말고 좀 부지런히 합시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박는다고 했는데 내 도대체 뭘 박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또 그거 또 뭘 박는다라고 하면은 또 시비걸 놈들이 또 하나둘이 아니니까 내 뭘 박는다고 차마 말을 못하겠고 참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 삼각형 말뚝도 받고 점심때 사각형 말뚝도 받고 저녁에 원뿔형 말뚝도 받고 자다가 일나가지고 콘크리트 파이도 받고 아침밥 한 그릇 먹고 또 강간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이고 낮이고 뭐 바가 되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얘기해 줄 겁니다. 참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좋은 밤 되세요.